한무제 유철과 중상정왕 유승. 한나라의 역사에서 한국 역사와 관련되어 가장 심한 조작이 가해졌던 것이 한무제 유철의 공적입니다. 고조선 멸망의 비밀과 한사군의 의미, 한무제 유철이 개척했다는 실크로드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한무제 유철. 한세종 효무 황제 유철은 전한의 7대 황제이다.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를 다스렸으며 해 원정을 펼쳐 흉노를 크게 무찌르고 남월 위만조선 등을 멸망시켜 당시 한종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만들어 전한의 전성기를 열었다.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요동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편 이복 형제와 귀족을 제거하여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강력한 경쟁자이며 제2 계승의 라이벌로 지목된 중산정왕 유승을 계속 의심하였는데 유승은 경제의 소자이자 무제의 이복형이었다. 한무제 유철의 왕위의 계승 경쟁자였던 중산정왕이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의 직계 손조이십니다. 중산정왕이 있었던 중산의 지명을 우선 살펴봅시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화지, 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을 귀주, 정원, 조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을 오차, 오화, 정안, 정주, 관산, 회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이 중산으로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로왕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이곳이 바로 천하의 중심 왕부가 있었던 관중인 한양 장안의 중구이었습니다. 중산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중악을 화산인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중악과 중산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한사군. 한사군이란 한나라에서 설치한 4개의 군현입니다. 한사군을 요동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요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해도 수안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요동산, 고을 동북쪽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양이란 천하의 중심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방으로 이곳의 사람들을 여진, 고란, 오랑캐 외인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곳의 동쪽이 한사군이 설치된 요동이 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행주 덕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해의 군명을 예주 단양 덕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을 오산이라고 합니다. 덕주, 덕양, 덕원, 고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덕천이며 예주에 있는 산이 또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덕천, 고양, 영원의 군명 요원은 요양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요원, 요양의 군명인 평안도 덕천의 산천과 성곽을 인용합니다. 금성산, 군의 동쪽 20리에 있다. 금성산에 있는데 산의 이름이 금성산이 된 곳은 이성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성이란 왕부가 있었던 관중의 한성, 국내성, 철성으로 금강산과 한라산의 남부에 펼쳐진 넓은 지대가 요양, 덕양, 고양, 예주, 단양, 양양, 무주, 청주의 지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사군이 설치되었다고 하는 장소들을 살펴봅시다. 대방군.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송,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을 교룡군이라고 하며 남원의 군명 용송이란 천하님이 계셨던 곳으로 이곳에 있는 연못이 용담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대방입니다. 남원은 지리산 자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 동일한 현재의 차이나와 반도의 지리를 조작하면서 생긴 용어이지 원래 있었던 용어는 아닙니다. 현재의 요동은 동북 삼성에 대방군은 전라도 남원에 있었다고 하면 속아 웃겠지요. 그래서 대방군이 전라도 남원이라고 즉시한 신중 동국 여지스남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현도군.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공민 왕릉, 능어는 현릉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도에 있었던 능어가 현릉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부도 개성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낙랑군. 경상도 경주와 평양의 군명이 낙랑이라고 합니다. 경주는 낙양과 동일한 위치이며 평양은 금강산인 개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진짜
낭낭인가요? 임등군, 강원도 강릉 도읍의 군명을 예국, 임둔, 경흥, 철국, 도원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이 임둔으로 군명 경흥은 관중 안에 노나라의 땅이며 철국이란 관중의 성, 금성, 철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한나라의 중심 지역입니다. 자기의 중심 지역에도 한사군을 설치했습니다. 한사군의 원래 뜻은 한나라가 제후국 연합이 흉노에게 빼앗긴 땅을 한무제 유철의 시기 다시 회복한 가운데 그곳에 설치한 군현이 바로 한사군입니다. 이러한 것을 역이용해 현재의 차이나가 마치 한반도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은 것이냐 사대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고조선 멸망의 비밀. 초등학교 때부터 평양에 있었던 기자조선이 위만에게 망했고 위만조선은 한무제 유철의 한나라에 망하면서 한반도는 거의 현 차이나의 식민지가 되는 것으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러한 조작을 했을까요? 기원전 112년부터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진국과의 직접 교역을 반대하고 한나라의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는 고조선으로의 침략을 단행한다. 무제는 여러 차례 육로와 해로로 육군과 수군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모두 패하였다. 그러나 고조선은 내부의 분열로 한군의 투양제가 발생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 기원전 108년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고조선을 멸망시킨 요동지역에 낭랑, 임둔, 진번, 현두의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진국이란 경주로 역사 속 낙양을 경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평양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리안 X의 역사복원 시리즈의 평양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점령했다는 왕검성은 한나라가 있었던 한성인 국내성입니다. 즉 고조선 멸망의 역사가 전부 소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를 전부 자기들이 훔쳐 차용하면서 이상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고려라는 군명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이치사 선호는 흉노 제국의 선호이다. 묵돌 선호의 손자이자 군신 선호의 동생이다. 이치사 선호는 군신 선호의 동생으로 기원전 126년 어린 조카인 어단 선호를 폐위하고 즉위하였다. 한나라 문제 때 흉노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개시되자 이치사 선호는 흉노 제국의 번왕인 곤야왕과 휴도왕에게 나아가 싸우게 했다. 곤야왕과 휴도왕이 계속해서 한나라에 패배하자 이치사 선호는 그들을 송환하여 참형으로 다스리려 하였다. 이에 곤야왕은 휴도왕을 설득하여 한나라에 투항하려 하였다. 하지만 휴도왕이 투항을 망설였고 한나라가 공격해오자 곤야왕은 휴도왕을 죽이고 그 가족과 군대를 데리고 한나라의 곽거병에게 투항하였다. 곽거병은 크게 싸우지 않고 대승을 거두고 흉노를 정벌하고 시안으로 돌아왔다. 이치사 선호는 전쟁 과정에서 휴하 세력인 곤야왕과 휴도왕에 대한 문책을 시도하여 그 세력이 와해되어 한나라에 귀속되는 실수를 범하였다. 흉노의 번왕인 곤야왕은 곤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곤야, 곤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이 곤명철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고성의 군명을 고자고주 철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명이 철성, 동주, 창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이 철국, 동원, 경흥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곤야왕이 있었던 곳의 지명 중 강원도 강릉은 한사군 중 임등군이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그러면 한나라가 관중 안에서도 구중 궁궐터에 한강 건너 제후국 노나라, 진나라의 땅들도 모두 흉노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한무제 유철의 시대 이 땅들을 회복하고 설치한 곳이 한사군 중 임등군이기 때문입니다. 흉노가 바로 제후국들의 연합이라는 사실만 꼭 명심 바랍니다. 실크로드의 정체. 실크로드는 동영상 제21회 스키타이 코리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조작해 현재의 신간과 중앙아시아에다가 입해 놓은 실크로드는 모두 우리 역사 속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다니던 실크로드는 황제의 가도였다. 서역 도어부는 한나라 시기 서역을 통괄하기 위해 서역에 설치한 도어부를 일컫는다. 주요 역할은 서역의 침략을 방어하고 서역 통상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대략 중국의 도낭, 감숙성과 청해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부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바라시오 인근까지의 위치에 있었다. 실크로드를 서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일파 시인 서정주는 서역을 파촉이라고 합니다. 서정주의 귀촉도를 일부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정주 귀촉도.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흰 옷깃 여며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과연 파촉이란 무엇일까요?